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을 한번 벗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파란 게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찍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뭐 끼고 찍을지 안 끼고 찍을지 한번 잘 깊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완전 그냥 플렉스 해버렸어. 10조 받고 8조 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삼성전자가 5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EUV 파운드리 라인을 10조 원 정도 투자해서 증축을 하겠다. 신규로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발표하고 불과 올 며칠 지났어. 한 열흘 지났는데 낸드 플래시 쪽에 8조 더 투자하겠다. 약간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재판을 의식했다거나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의중은 저도 모르니까. 하지만은 과거에 삼성전자는 힘들 때일수록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호황일 때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대량의 투자를 하면서 2017년, 2018년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죠.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고 1년에 5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평택 낸드 플래시 설비 8조 원 안팎 투자라고 하고 이 라인 5월 공사 착수하고 2021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평택 캠퍼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그 평택 쪽의 반도체 라인 중에 하나인데 뚜 라인의 전경이라고 하면서 6월 1일 사진이래요. 뉴시스 거를 가져왔고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요거는 뉴시스에서 가져온 건데 삼성전자 5월 21일 날 평택의 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 구축 2021년 하반기 본격 가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둘 다 2021년 하반기 본격 가동이에요. EUV 파운드리 라인도 2021년 하반기고 여기 아까 낸드 플래시도 2021년 하반기 양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게 설비가 깔리는 거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장비 반입이 되고 그때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는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게 2020년 지금부터는 시설 투자 들어가는 거 장비 투자 들어가는 업체들의 주목을 하셔야 되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재 부품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기적으로 5월에 발표했던 거를 보면 EUV 파운드리 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UV는 극자외선이라고 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둔 게 있습니다. EUV는 특히 극자외선 굉장히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는 건데 미세화 공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TSMC랑 삼성전자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 말고 생산을 하는 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생산 전문으로 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업체들 퀄컴, 애플 뭐 이런 업체들은 다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만 하는 애들이고 그걸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데에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류로 치면 OEM, OD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EUV 파운드리 라인을 까는 이유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미세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이하의 주력 생산을 하겠다. 왜냐하면 TSMC가 지금 5나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TSMC를 따라서 5나노 공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5나노 공정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5G AI, 뭐 네트워크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미세화 공정이 강점이 많아요. 그 미세화되면 될수록 칩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성능은 더 높이, 가격은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미세화 공정 5나노, 3나노까지도 내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모바일 칩을 필두로 하이엔드 모바일 신규 응용처로 EUV 공정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업체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
삼성전자가 만드는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 센터로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 언택트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데이터 소비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수요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케이 그러면 낸드 쪽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분기에 33.3%입니다. 2019년 4분기에는 35.5%였는데 소폭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는 키옥시아라고 해서 일본 업체입니다. 이게 예전에 도시바랑 다른 데랑 합작을 해서 만든 거고 그 키옥시아가 19%, 이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15.3%, 마이크론이 11.2%, 하이닉스가 10.7%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더하면 44%로 전 세계 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게 인텔도 낸드 플래시는 하고 있다. 9.9% 정도 점유율을 들고 있고 인텔은 주로 고사양 하이엔드급의 낸드 플래시를 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D램 같은 경우엔 점유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브랜디드 D램 레브뉴 랭킹 해서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전세계 점유율이 44%입니다. 아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더해서 낸드 플래시 쪽에서 44%였는데 D램 쪽에서는 삼성전자 혼자 44%예요. 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1% 정도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D램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낸드랑 파운드리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합심을 해가지고 마이크론을 쓰러뜨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세계 독점 이슈가 나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D램을 만들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가격 담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견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마이크론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냥 윈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상 유지를 위한 D램 투자 정도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용량을 많이 늘리거나 수량을 많이 늘리는 투자는 못하고 점점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XYG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미세화 공정에 들어갔고 1A, 1B, 1C 뭐 이런 것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램 쪽에서도 EUV를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량은 크게 늘리지 않지만 점점 미세화되고 고사양의 D램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은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량을 늘릴 수는 없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같은 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승부를 걸만하다. D램처럼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TSMC가 전 세계 1등이에요. 마켓쉐어가 54.1%, 삼성이 15.9%, 글로벌 파운드리가 7.7%, UMC 7.4%, SMIC가 4.5%. 결국 요 세 개 업체가 약이죠. 3약 1중 1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중에 1등이 TSMC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미세화 공정을 정말 잘해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잘한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TSMC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죠.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7나노대에서 공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야 이거 내 거 만들어주다가 너가 베껴서 내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있죠. 그에 반해서 TSMC는 완전 생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객 걸 열심히 만들어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신뢰를 얻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많은 설계업체들이 TSMC에 맡기고 삼성전자는 우리의 칩 설계를 혹시나 이게 엿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삼성에는 많이 맡기지는 못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15.9%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업체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TSMC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야. TSMC한테 만들어 달라고 맡겼는데 얘네가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면 야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TSMC가 싫으면 가든가 그럼 너 다른 데 가든가 근데 우리밖에 못 만들걸?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서 전 세계 설계업체들도 삼성전자를 조금 키워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TSMC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21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하기 위해서 한 1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들이붓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TSMC의 2018년 선단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7나노대 공정,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좋기 때문에 여기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7나노보다는 나중에 나올 5나노가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나노가 지금 9%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어요. TSMC에서. 그러니까 2018년 전체 매출액 중에 7나노가 차지하는 게 9% 정도였는데 2019년으로 오면서 TSMC의 7나노대 공정 매출이 차지하는 게 27%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세한 점점 더 정확하고 점점 더 섬세하게 반도체 회로를 그릴 필요가 있고 그러한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1분기에는 TSMC의 7나노대 공정이 35%나 차지하게 돼요. 이제는 7나노대, 16나노대 다 합치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따라가기 위해서 5나노 이하의 주력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TSMC의 지금 2020년에 이 7나노대 공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얘네도 이제 5나노 공정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5나노 공정이 2020년 약 한 10% 정도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할 예정이라고 했고 2021년, 2022년 정도 가면 5나노대 공정이 아마 20%, 30%까지 올라가고 7나노대는 30%에서 한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UV 라인을 활용한 공정의 매출액이 TSMC나 삼성전자 매출액의 거의 한 20%, 30% 이상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EUV 쪽이 훨씬 더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로 나와 있죠. 2018년 2분기에는 없다가 7나노대 공정 매출액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빨간색이 그렇죠. 이게 향후에도 더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면서 점점 더 미세한 공정이 많이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D램,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뭐 시스템 LSI라고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부서도 있지만은 그거는 엑시노스 쪽만 많이 하고 어쨌든 엑시노스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D램,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를 주목을 해야 돼요. 반도체 전체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고 D램,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삼성전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 SK하이닉스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D램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고 이 구도가 크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램의 현상 유지 또는 미세한 공정 또는 수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점점 공정을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도 D램 쪽에서 D램이 아닌 뭐 낸드나 CIS라고 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전통적으로 그쪽에는 좀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이 아직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목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나마 주목해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도 이제 2021년 부터 EUV 공정을 활용해서 D램을 생산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낸드는 이제 앞으로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걸 늘리면서 낸드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D램은 SK하이닉스처럼 점점 고도화된 공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있되 수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D램과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를 아마 파운드리 쪽으로 엄청나게 때려 부을 것 같아요. TSMC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신변의 그런 것도 노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낸드에 투자해야 되고 파운드리에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조, 10조 이렇게 투자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까먹으시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게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 파운드리 포럼을 열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공언하는
뭐 선언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지금 연기가 돼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9월 또는 한 10월 정도에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 정도에는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포럼을 할 때 또 파운드리 관련된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EUV에 집중을 하셔라.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와 EUV 쪽이에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라면 EUV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이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퀄 똑같다라고. 파운드리와 EUV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문과생이라서 반도체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반도체를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끈기를 갖고 6개월 하고 맨날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고 내가 이거 보고 돌아서면 까먹고 무슨 말이야? 공정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1년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누군가한테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많이 남죠. 수능 칠 때도 똑같잖아요. 학교 공부할 때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그런 걸 누구한테 설명해 주다 보면 머릿속에 쏙쏙 남을 것 같습니다. 꼭 EUV, 파운드리 뭐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